최대 취업 프로젝트 공채를 잡아라. 안녕하십니까. 취업계의 서반장, 신반장 식태입니다. 저희가 지난 2주 동안요, 한국가스공사를 완전히 탈탈탈 털었죠. 뭘로 털었습니까? NCS를 완전히 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NCS에 관련돼서는 저희의 영상에 있었던 정보만큼 나온 게 세상에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NCS를 공부하려면 우리 공채를 잡아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알려드린 이 NCS 비법요. 여러분들이 이거 나만 할래 이러지 마시고 공사 준비하시는 그리고 NCS 준비하는 많은 친구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단군의 자손들이니까요. 그리고 자, 이번 주부터 저희가 새로운 기업에 갈 텐데요. 오늘 진짜로 특별한 분, 이분요 모시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줬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일취월장에서 온 전설의 사나이, 다소속의 무결점 스트라이커 고기한. 네, 고기한 선생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더 젊어 보이세요. 제가요, 사실 고기한 소장님이 어디서 이렇게 유명하신 분인가 봤더니 저희 직업방송에서도 우리 일취월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완전히 최고 에이스 일타 강사님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모셔오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강사님. 네. 소장님, 저기 공채를 잡아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유, 예, 몇 번 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이에요. 예, 공채를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혼이 없는 답이었지만 사실 이분이요, 그 취업에 관련해서 정보는 확실하게 영혼을 담아서 알려주십니다. 다음은요,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형사 김수민 캐스터. 네, 충성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형사 김수민입니다. 오늘 소문대로 고기한 대표님 이름만큼 고귀한 강의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형제분들의 성함까지 다 들어봤는데 정말 이름들을 잘 지으셨더라고요.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고귀한 방송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일단 오늘부터 수사를 시작할 저희 기업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수민 씨,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브리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취업 수사 프로그램 공채를 잡아라. 오늘의 표적 공개 수배합니다. 우리 신반장님이 어릴 적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좋은 짓, 나쁜 짓, 이상한 짓 모두 다 하고 다니던 그 시절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철 좀 들어라. 세월이 지나 나이 들어 철 좀 들었다 싶을 때 알았습죠. 철 들고 나니 인생이 더 어렵고 고단하나니 이 철을 모를 때가 더 좋았구나. 철이 들수록 인생의 무게도 무겁구나. 그러나 철을 잘 만들면 대박이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한 회사가 있었으니 때문인지 철든 취준생들 사이에선 늘 인기 상종가를 치는 이 회사. 취업시장에서 늘 제철인 이 회사. 과연 어디인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 과메기 하면 생각나는 그 이름. 철철대왕이 생각나는 그 이름. 포스코. 대한민국의 철강 산업을 대표하는 제철 기업 포스코. 하반기 공채 시즌을 맞아 공채를 잡아라에서 준비한 포스코 공채 완전 정복.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기업 바로 포스코였습니다. 자, 철로 시작해서 철로 끝나는 세계 최강의 철강 기업인 포스코입니다. 자, 취준생들한테도요, 엄청나게 인기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데 사실 요즘 철강 산업이 약간 이렇게 좀 거시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요 인기 있던 포스코가 올 하반기에 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소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우리 포스코가 굉장히 초반에는 6,400명 정도 뽑는다라고 발표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았죠. 철강업이 불황이 좀 길어지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6개 계열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 1,900명 정도 지금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많은 편이네요. 네, 그런데 네. 저는 포스코를 하면 사실
그 우물정자 아파트 있죠. 네, 그렇죠. 거기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살고 싶기도 한 아파트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곳이 약간 몇몇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다고 해요, 포스코에서. 그래도 취준생들에겐 늘 가고 싶은 기업으로 손꼽힌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연봉이 높기 때문인가요? 얼마 정도 받는다고 하던가요? 예, 보통 작년에 한 4,200만 원 정도로 다시 야. 줄어들기로 했는데 예, 초봉이 어. 올해 또 1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4,300만 원 정도고요. 이 정도면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라면을 몇 개나 사 먹을 수 있을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재무 현황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토목시설물 특히 방금 얘기했던 아파트 어떤 이미지도 상위 4위 정도 됩니다.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근무 조건도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근속 연수도 꽤 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사실 직원들에게 상당히 좋은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바로 수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파헤칩니다. 시작합니다. 수사 개시! 사실 소장님 포스코 하면 이게 남성적인 이미지 않습니까? 철강 뭐 그래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강하죠. 일단 느낌 자체가 포항제철이었고요, 전신이. 그래서 네. 좀 강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최근에 여성 친화적 기업으로 이미지 쇄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키 포인트가 바로 육아휴직인데요. 그래서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육아휴직이 총 한 2년 정도가 되는데, 참고로 법적으로 보장기간은 한 1년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예, 굉장히 많이 육아휴직에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2년이면요. 사실 제가 들어본 바는 최고 긴 기간이고요. 포스코가 뭐 유일하지 않나 싶은데 2년이면요. 애가 막 뛰어다닙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래서 솔깃한데요. 그로 인해서 이 여직원들에서의 만족도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그럼요. 있습니다. 특히 이 만족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지금 2008년도 이후에 여성 총 직원 수가 매년 10%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도 여자 직원을 많이 뽑기도 하지만 여자 직원이 결혼을 하고 나서 퇴사를 안 한다라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육아휴직 대신 제도들이 있는데 주 단위로 해서 15시간에서 30시간 정도 단축 근무가 가능한데 이게 뭐 승진이나 인사 고과에 별로 불이익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내 어린이집인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출근할 때 같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그리고 좋다. 퇴근할 때도 같이 데려가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일의 양립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세계적인 회사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도 이런 근무 환경이라면 정말 일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근무 환경을 가지고 있는 만큼 뛰어난 지원자들도 많이 몰릴 것 같은데 그렇다면 포스코 합격자들의 평균 스펙이 어떻게 되나요? 예, 평균 스펙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예, 학점 3.72점 정도에 토익 820점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뭐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증 이런 것들은 없거나 한 개 정도. 그래서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사실 저는 경쟁력 세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들어간 스펙이 되게 높을 줄 알았더니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자, 우리가 기업을 처음 살펴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죠? 네, 인재상이죠. 포스코의 인재상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궁금한데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의 인재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좀 융합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데 글로벌 역량과 개방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세계인, 그리고 도전 정신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창조인, 그리고 전문 역량과 직업 의식을 가지고 있는 실행인, 이 세 가지가 바로 포스코의 인재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에 비해서 뭐 눈에 확 띄거나 뭐 독특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그래도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다면요? 제가 봤을 땐 이 세계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해 보이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국제화 아니면 국제인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씁니다. 글로벌리즘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 세계인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은 뭐 언어 이외에 어떤 좀 강한 의미가 부여되는 게 세계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바로 들어가가지고 영어로 아니면 외국인하고 거의 대화 수준의 어떤 그런 역량을 요구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요. 여러분들 포스코의 자기소개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면접에서도 활용을 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포스코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네. 일단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계열사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내 형사 수민 씨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중소. 네. 네, 제가 한번 네. 포스코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인의 성장 과정과 학창 시절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두 번째로 본인의 지원 직무를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며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나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은 또 최근 관심 있는 사회 이슈 한계와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또 자신의 생활 신조와 평소 심신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은 또 본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이력 3가지는 마지막으로 경연대회, 공모전, 특허, 논문, 창업 인턴 등 사내외 다양한 활동 경험 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오라는 항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이 자소서를 많이 보잖아요. 네. 질문지를 보면. 길지도 않고 어찌 보면 약간 좀 딱딱하다, 단조롭다 이런 느낌도 사실 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또 그 안에서는 또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가 가장 관심이 있었냐면 자신의 생활 신조, 이게 신념과 가치관인데 그거하고 평소 심신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 기술이라 이거 야. 전 사실 운동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근데 운동 안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거든. 회사 생활할 때 좀 네. 힘들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근데 이게 딱 넣는 순간 아 포스코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알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대우 인터내셔널 하는 본인을 대표하는 이력 3가지. 와 이거 쉬울 것 같지만 막상 여러분 쓰려면 어렵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수미 씨한테 여쭤볼 텐데 네. 수미 씨 본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이력 3가지 혹시 있어요? 뭐 말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3가지만 꼽자면 네. 저를 약간 잘 나타낼 수 있는 걸 골라야 되잖아요. 네. 약간 저의 반전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학창 시절 내내 정교 회장을 했던 점 이런 모범적이었던 모습을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대학 시절 동안 패션 모델 피팅 모델을 했었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그 점을 들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 점 3가지를 꼽고 싶은데 어떤가요? 네. 아. 예, 포스코에 들어가기 위해선 더할 나위 굉장히 많을 만큼 좋습니다. 예스. 더할나위가 많네요. 네, 더 왜냐면, 많이 써야 되네. 예, 대우 인터내셔널은 네. 말 그대로 상사맨을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국제화 경영이라든지 이제 세계인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그런 뭔가 파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줬으면 더 좋을 그럼 뻔했습니다. 해외에서 뭐 봉사활동을 했거나 이런 걸 말했으면 더 좋았을까요? 그렇죠. 해외에서 학생회장을 하고 네. 이러면 더 좋습니다. 예. 그 소장님 제가 궁금한 게 네. 뭐냐면 사실 그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 있는데 사실 우리 김수미 캐스터는 아나운서로서 원하는 상들은 많이 있지만 그렇죠. 상사맨으로서 원하는 상은 또 약간 부족하니까 아쉽더라도 면접 때 좋은 점수를 받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직무가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네. 굉장히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예를 네. 들어서 직무가 예를 들어 아나운서였으면 이 부분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네. 이제 뭐 대우 인터내셔널에서 나왔던 질문은 말 그대로 상사맨을 뽑는 그렇죠. 직업이기 때문에 직무가 좀 약간 좀 벗어나지 않았냐.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회사의 특징들을 제가 살펴보면 전 계열사를 틀어가지고 성장 과정을 정말 중요시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계열사마다 성장 과정이 그냥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약간 변형을 시켜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성장 과정과 학창 시절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생활 신조와 장단점. 사실 생활 신조도 살아보다 보면 뭔가 생활 신조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기업은 거의 처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지원하는 취준생들 지원자들의 성장 과정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자기 살아온 거 뭐 철학 이런 것들을 되게 깊게 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스펙이 뭐냐,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보다는 이 본 그 바탕 덴데미를 중시하는 기업이다라는 전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장 과정 슬쩍 지나가거든요. 다른데 그런데 저는 다른 기업과 달리 입사 지원서에서 돌려 쓰지 말고 제대로 써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공을 좀 잘 들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저와 함께 궁금함이 떠오르는 게 뭐죠? 네,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게 궁금한데 혹시
소장님 준비가 됐을까요? 네, 예, 공채를 잡아라 해서 가장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바로 이제 기출 문제가 하고 예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예, 이 부분에서도 수민 씨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네. 충성 이거 꼭 하시는 건가요? 네, 먼저 성장 과정과 학창 시절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라는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한 예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때 발휘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창의력입니다. 학부 연구원으로 유기, 무기 복합체에 대한 결정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브 박스를 이용하였는데 박스 내부에 고정된 거대한 장갑을 끼고 진행하는 실험이다 보니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으며 실험이 길어지면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가의 기기를 구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실험의 완성도가 세심함에 있으므로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제3의 기구를 이용하면 더 적은 오차로 피곤하지 않게 일을 진행시키며 결과치도 의도된 방향으로 정확히 나올 수 있을 거라 예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투입 조절이 용이한 뷰렛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투입된 양을 확인하기 위해 눈금이 달린 뷰렛을 실제 연구에 활용하였더니 보다 더 정확하고도 완성도 높은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실험실 내에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기존의 기구들의 조합으로도 얼마든지 창의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본인의 경험 중에 이제 문제 해결을 했던 그러한 경험들을 중심적으로 적었는데 제가 궁금한, 딱 느낀 건 뭐냐면 전문 역량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뭐 똑같게 전 뭐 어디 나서 아버지가 자유롭고 뭐 어머니가 이런 거가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것에 집중해가지고 그런 인재상 가운데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다음에 전문 역량까지 갖춘 인재라는 걸 확 알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민 씨는 어떻게 봤어요? 이게 약간 보통의 자기소개서랑은 약간 다른 점이라고 느꼈던 게 네. 보통 성장 과정이나 학창 시절 얘기하려고 하면 그때 이야기들을 약간 넓게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자기소개서는 한 가지 사례만을 약간 자세하게 써놓은 것 같아서 이 점이 장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어떤가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잘 보셨고요. 사실은 이게 자기소개는 글자 수가 많아질수록 구체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광범위한 기사, 만약 24살 친구가 자기 성장 과정을 쓴다라고 했었을 때 제대로 쓰면 24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48년 뒤에는 48살이 돼야 취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기업에서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어렸을 때 네가 무슨 환경, 아버지가 어땠고 어머니 이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중에 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필요한 그 역량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럼 그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구체화를 시켜주면 1800바이트라든지 얼마든지 이런 훌륭하게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저번 시간에 NCS를 하셨다라고 하시길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모든 자기소개서는 경험과 경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험을 했었을 때 학부생으로서의 실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구체화를 시켰다. 그래서 창의력과 관련된 역량으로 연결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창의력은 사실은 참고로 세분화시키면 조합의 창의력이다라고 조합. 보실 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실까요? 조합의 창의력이란 건 두 가지를 합친 건데 이 두 가지는 어떤 것들을 합친 건가요? 사실 이 얘기를 하자면 창의력에 대해서 네. 굉장히 정말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으로 이해하면 내가 어떤 부분이 창의력인지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네. 제가 이제 조합의 창의력이라고 하는데 이 조합의 창의력에 가장 빛을 발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핸드폰을 네. 가지고 예를 들어 터치 기술 있었어요. 그리고 핸드폰 기술 있었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기술이 있었습니다. 네. 이 세 개를 네. 핸드폰으로 조합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창의적인 제품이 됐다고 볼 수 아저씨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검은 옷 입고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쏙쏙 돌아요. 영어가 어렵지도 않아요. 맞아요. 대충 이해가 다 되고 뒤에 막 이렇게 새로운 거 나오면 막 박수 치는데 왜 박수 치는지도 알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잘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렇게 임팩트 있게 잘 조합을 한다. 두 과식도 잘하고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미과식도 잘 조합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요 또 하나 되게 잘했다고 싶은 게 되게 스마트하다 이 친구가. 왜냐하면 이렇게 자유롭게 기술하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되게 난감하거든요. 저도. 근데 왜냐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때 최대한 좁혀서
자기를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좀 잘 가른 느낌이 든다 싶은데 대표 소장님 어떠셨어요? 예, 여기에서 또 우리 또 공채를 잡아라 해서 제가 또 핵심 고시 가문에 전수되는 핵심 기술을 하나 전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체화하고 추상화의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 사례를 드는 게 구체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제가 명확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추상화하고 구체화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복수 해석이 나오느냐 마느냐의 차이에서 추상화하고 구체화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화는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가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구체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상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예전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보면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오늘 뭐 쌀까지 막 아우르는 엄청난 방송이네요. 자, 인사 담당자들이요. 사실 그 되게 수많은 자소서를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소서를 한 반나절만 읽어도 되게 지겹고 힘들고 막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그때 내 거를 읽는데 눈에 확 들어온다. 이거 뭐지? 궁금하다. 그런데 튀지도 않고 뭔가 무난하면서도 자기 얘기를 확 끌어내는 그런 거라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노력하시고요. 저희 직업방송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소장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확 갔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포스코 합격을 위한 공략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장 과정을 굉장히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샘플을 쓰고 나서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최근에 포스코에 관련된 이슈들은 어떤 도덕적이라든지 아니면 윤리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한번 짚어주시면 그럼 또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수미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일단 이 자기소개서를 생각하면서 항상 느끼는 점이 인재상을 잘 녹여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은데요. 아까 인재상이 창조인, 실행인, 그리고 세계인이 있었잖아요. 여기 학창 시절에 관한 여기 자기소개서 하나에만 해도 창조인과 실행인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또 다른 항목에서는 이제 세계인을 좀 더 강조시켜주면은 정말 완벽한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입니다, 여러분. 포스코 여러분 다 가고 싶은 회사잖아요. 이 방송 계속 돌려보면서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고기현 소장님 정말 고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김수미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공채를 잡아라 내일은요. 정말 어렵다고 소문이 난 거죠. 자, 포스코 인적성 검사 PAT를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모든 취준생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우리 회사는 계속됩니다. 직방!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